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뉴욕 한인회 찰스연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뵀나요, 우리가? 네. 네, 그런 것 같으네요. 뵀는데 이번엔 좀 좋은 일로 뵀어야 되는데 좀 아주 골아픈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지금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네. 요소가 끼어들어 있어서 머리가 아프시죠? 머리가 벌써? 매일같이 아침에 깨면은 이제 이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올바른 길로 대처해 나가느냐라는 그런 사실 고민을 매일 합니다. 이 임기가 며칠 안 남았네요. 4월 그렇죠, 30일까지. 그렇죠. 제 임기는 이제 이달 말까지죠. 네. 잘 마무리에 이제 하고 싶으셔서 이 논란이 있는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논란의 원인은 뭐 후보자 자격 문제 아닙니까? 38대 차기 회장 선출을 하는데 네. 자격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2월 달이었죠. 네. 2월 달에 이제 회칙상 2년 이상 한인회에서 이사로든 임원으로든 봉사를 했어야지 이제 한인 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사실 지난 18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고 그 동안에 이제 선출된 회장님들은 다 이 조항에 의거돼서 다 선출된 회장님입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 조항에 이제 논란이 불거지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격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한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회칙 개정을 하자.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 찰스연 회장께서 받아들이셨고 그 받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회칙을 개정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물론 한 후보 측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이것이 사실 이 조항이 한 후보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이 조항 때문에 본인은 후보로 안 나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조항이 회칙에 들어오기 전에 특히 회장을 하셨던 분들은 이 조항이 악덕 조항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칙에 모든 한인이면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것이 범동포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합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합의하게 된 시점에서는 참 한인 사회의 분열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후보 측에서 네. 시민 법정을 열겠다고 그랬고 그거와 이제 더불어 이틀 후에는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됐었고 맨하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 흥분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총회를 치르게 되면은 그때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많은 2세들이 또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2세와 1세 간에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나면은 사실 저는 사실 제 4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1세, 1.5세, 2세, 3세 다 참여하는 그런 화합된 한인회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벌어지면은 저희는 이제 한동안
2세와 3세하고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끊어지겠다. 부끄러운 한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화합의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화합의 라는- 차원에서 그 합의가 된 점은 네. 어떤 특정 조항을 바꾸자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때 합의된 조항은 그때 이제 이 회칙이 논의되면서 이 조항뿐만 아니라 많은 조항들이 사실 그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 뭐 배출한 것부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영어와 한글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영어가 우선이라고 돼 있는데 한글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려면은 이 회칙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영리법에 안 맞는 그런 회칙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다 시간을 가지고 고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6개월이 걸리든 8개월이 걸리든 얼마 걸리든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된 회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라는 것이 그때 취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서두가 너무 우리가 이제 네. 길게 가면 나중에 네. 해야 네.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짧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인회가 이제 비상 그 위원회가 임시 발족이 됐었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 상황에 가면서 전직 회장단이 정상화 위원회를 발족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네. 역대 회장단에서 이제 이 5월 1일부터 그 네. 정상화 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그 다음 진행되는 순서를 이제 결정을 하자 이런 그렇죠. 취지로. 정상화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찰수연 현 회장을 정상화 위원회로 위원장이죠. 위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찰수연 회장이 정상화 위원회 5명을 지명권을 가져서 두 사람을 지명까지 했죠. 네. 그리고 역대 회장단에서 2명이 네. 또 선임이 됐었죠. 위원이요. 그래서 위원 4명과 위원장 1분 우리 찰스윤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갑자기 완료했다고 하고 나서 구성을 완료했다고 하고 나서 이것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그 일부 전직 회장님들이 네. 이거는 무효화를 주장을 했군요. 무효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 그 어느 분은 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좀 잘못 투표를 했다라는 네. 말씀도 계셨고, 뭐 투표 그래서 뭐 숫자가 5대 5였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 종족수 가지고 또 이슈를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칙에 의하면은 역대 회장단의 의결은 무조건 3분의 2가 이제 종족수고, 그 종족수가 채워지면은 지금 몇 분인가요? 15분인가요? 15분이죠. 네. 그래서 10명의 코러럼이 있습니다. 그 코러럼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기서 투표하는 사람 중에서 3분의 2가 합의를 해야지 이것이 역대 회장단 의결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회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종족수가 또 9명이 투표를 했는데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또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가 9분이 그날 투표를 했지만은 최소한 2분이 본인의 참석 위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임까지 치면은 종족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족수가 됐다는 발표까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실시를 해서 6대 3으로 그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과 제가 그 위원장을 만든다는 것까지 다 의결이 됐는데, 네, 그렇게 됐다고 언론에 흘렸거든요. 네네. 그 회장단의 간사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만에 그것이
무효됐다라는 또 주장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특히 전직 회장단이라는 분들이 한인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4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니까 그 뒤부터는 모든 권한을 역대 회장단한테 넘기고 현 회장은 이제 끝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간은 좀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일단 그 정상화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4월 8일 날 그 역제 회장단에서 모여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는 6대 5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걸 했는데 그것은 6대 5의 투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의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4월 8일 날 투표된 거는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3월 7일 네. 결의를 임팩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3월 7일 날 의결에 따라서 현재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자격으로 저는 4월 30일이 지나도 계속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서도 거기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 7일 날 역대 회장단에서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일부 주장에 의해서 다시 무효화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맞습니다. 것이죠. 네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 측에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네. 있다기보다는 일단 그 역대 회장단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정상화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라는 의결을 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거는 뭐 회칙에 의거해서보다도 일단 역대 회장단의 의결을 리스펙트하면서 거기에 합의를 한 것이고 이사회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인회 업무가 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뉴욕 한인회가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직 회장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직이 되겠지만은 위원장을 맡아서 이 임시 기간을 갖다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서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전직에서는 4월 30일로 끝나라라는 이제 주장과 현직 회장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있었기 때문에 도 그렇고 또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대립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4월 30일 날 총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총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총회의 목적은 사실 가장 높은 기관은 총회입니다. 네. 뉴욕 한인회 모든 거를 갖다가 총회가 제일 높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거를 더 확실시하려면은 총회를 해야 되고 또 그 총회를 해야 되는 건 또 의무입니다. 사실 그 2년 마다 총회가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총회를 하는 것이고 그 총회를 통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고 또 확실시하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서 중요한 이제 목적입니다. 원포인트 이제 내용은 원포인트 회칙 개정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2년 한인회 자격, 한인회 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2년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한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이 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다시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사실 그 총회 결과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분은 이 2년 조항에 대한 지금 그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를 총회에서 물어보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이 퀘스천은 총회에다가 붙이기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총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나오는지 네. 갖다가 봐서 그 다음 상황은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는 싶은 것이요. 5월 1일부로 모든 4월 30일이죠. 4월 30일로 끝나라. 모든 권한을 전직 회장단에게 맡겨라. 권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몇 분이 네. 그렇게 전직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전혀 회칙의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고 따라서 그거는 뭐 이 법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뭐 제가 알아듣기로는 이제 그래도 역대 회장단이 뭐 이런 상황에서 수습을 하는 기관이 맞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회칙에서는 역대 회장단의 업무가 아주 국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관을 판매한다든지 10년 넘는 리스를 한다든지 회장을 탄핵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국한돼 있고 다만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조항은 이제 여기 이제 61조 보면은요. 네. 선거 불능 시에 61조의 회칙에 하면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선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권한을 그쪽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가 없는 경우에 를 갖다 국한돼서 일단은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이 선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인 회관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이게 있군요. 선거 불능 시에 사망에 보면은 연장 기간에도 적합한 절차로 등록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네. 이것인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군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유권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서로 상호간에. 근데 그 유권 해석 어떻게 하는지와 별도로 일단 나와 있는 부분은 다음 회장 선출하는 거에 국한돼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의도로서 지금 정상화위원회를 발족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상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면 되는 것이고 한인회 운영 문제는 그거는 별도의 이슈죠.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한인회에 5일 날 들어와서 모든 걸 관장한다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대 회장단이 이렇게 자기들이 권한을 잡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역대 회장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역대 회장단은 3대 6으로 저한테 이 정성영 회장 맡으라고 그랬고 최근래에는 5대 6으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그러니까 몇몇 개인 회장님들의 의견이 마치 역대 회장단의 의견처럼 다는 아니고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일부가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좀 민감한 부분이 될까요? 설명하기 이 자리에서.
그거는 그 개인들한테 본인의 이유가 뭐라는 걸 물어봐야 될 텐데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예.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짐작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이 자리에서 뭐 그런 네. 그런 짐작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몇몇 분들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역대 회장단에서 이 다음 회장 선출을 맡는다고 하면은 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만든 것이 일단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거기는 이제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인회 운영은 역대 회장단에서 한다는 근거가 법에도 회칙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 전직 회장단들이 일부가 다시 회장을 할 것도 아니고 한인회가 돈이 많아서 무슨 먹을 국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명예에서 엄청난 뭐 이렇게 뭐 존경을 받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리도 아니고 내 돈 쓰고 내 돈 시간 쓰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그 확대해 나가면서 동포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의결한 것까지 바꾸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직 지도자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꼬매주고 감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뒤집어 놓는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일부 동포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네. 개인마다 판단이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 문제 사태에 대해서 전직 회장단들의 무엇인가 생각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동포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명하게 우리 찰순 회장께서 정리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빨리 시간이 이제 없는데 자, 이런 총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전체적으로 회칙을 바꾸자고 하는데 왜 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유화무화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후보 측이 합의를 했던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 당시에 이 합의됐던 점은 이 회칙을 전체를 뜯어 고치고 그것이 6개월, 8개월, 1년이 됐든지 완전히 그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치르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몇 분의 역대 회장님들의 그 결국에는 이 진행을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수현 회장께서는 그 후보가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역대 회장단 협의가 이 문제를 끼어들음으로 해서 그런 회칙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 내용이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 되네요. 실행하기가 뭐 자, 그렇다면은 다시 그 합의를 했던 후보와 그 측과 무엇인가 다시 얘기가 재조정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불편하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다시 협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 여러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네. 일단 그때 그 총회를 취소를 했고 또 그 뭐 시민법정 이런 것도 취소가 됐었는데 사실 이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론은 빨리 다음 회장을 선출을 해라. 그 회칙은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그 조항만 일단 그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장을 선출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또 그런 범동포적인 또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그 일부 역대 회장단에서도 또 그런 의견을 또 받아들이면서
모든 거를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5대 6으로 그때 결정이 됐다고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때 그랬거든요. 이 문제된 조항만 뭐 빨리 수정을 하고 곧바로 선거를 치러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한인회가 발족을 하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두 후보 간의 뭐 합의와 그때 하여튼 몇몇 네. 그 사람의 무슨 합의로서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는 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는가. 예, 이제 이런 화합을 생각이 위해서 듭니다. 그런 합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회 자체에 참석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이번에 30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한인회에 1년에 두세 번 정도에 참여를 해서 일정한 회비를 내고 한 사람에 의해서 총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사실상 한인회대가 주소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회관조차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한 사람들의 몇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찬반 거수를 하는 것이 총회가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기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또 고성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회칙에 총회는 한인 동포만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인회에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정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모셔놓고 마무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회칙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해결에 위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이 답이든 답이 아니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지적을 하셨듯이 총회 자체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투표를 하면은 좀 그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뭐 결국 민주주의가 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인회 제도 하에서는 이 투표로 해가지고 대다수든지 어떻게 3분의 1든지 의결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 결정을 총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총회가 결국에는 총회가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와서 커뮤니티가 의견을 이제 그 총회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고 저는 그 총회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4년 동안 참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